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 홍콩의 ETF 승인으로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RWA라는 핵심 키워드를 동시에 담은 이 코인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해졌기 때문인지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조정을 맞이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어떤 코인이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로 온도라는 코인인데, 온도는 미국의 국채나 주식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해당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플랫폼이자 토큰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락한 뒤로 온도는 하락분을 전부 말아 올리고 조정이 발생한 시점보다 더 상승해서 코인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중에서 7일 동안 상승한 몇 개 안 되는 코인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온도 코인이 하락을 곧바로 이겨내고 강세를 보여줄 수 있던 것은 바로 1경원 이상의 자산과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ETF 상품을 운영하는 블랙록이 지난달에 출시한 이더리움 기반 자산 토큰인 비들과 관련된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에 USDC로 즉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온도를 통해 블랙록이 출시한 비들 토큰을 USDC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하고 온도의 자산 토큰화 사례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는 현재 자산 운용 파트너로 블랙록을 두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들을 USDC로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블랙록이 온도와 협력을 해서 자사에서 출시한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기능과 플랫폼을 새로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겼는데요. 그래서 온도가 하락을 금세 이겨내고 상승 추세를 지속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제가 언급한 자산 토큰이나 기사 자료에 나온 RWA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자산 운용사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고 온도가 하락을 금방 이겨내고 상승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 RWA는 주식이나 채권 또는 부동산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상에 등록해서 토큰으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RWA를 이용해서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면 우리가 평소에 거래하기 힘든 자산도 소액만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명화인 모나리자의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아서 투자하고 싶다고 가정해보면 이때 모나리자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4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금액이면 웬만한 부자들도 쉽게 거래하기 힘든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나리자의 소유권을 잘게 나눠서 개당 10,000원 정도의 토큰으로 만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단돈 10,000원으로 모나리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해서 토큰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면 블록체인에 모든 기록이 남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게 들고 거래 시간도 절약하면서 모나리자에 대한 내 소유권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많은 금융기관이 RWA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블랙록 이전에도 중국을 대표하는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이더리움 기반 증권 토큰을 발행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더해서 전문 분석 기관은 앞으로 RWA 시장의 규모가 블랙록이 운영하는 모든 자산의 2배에 달하는 2경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 RWA 펀드인 비들을 지난달 19일에 출시해서 RWA 분야에 진출한다는 것을 밝혔고 마침 비들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생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자는 의미를 지닌 표현이다 보니까 이를 두고 블랙록을 자산운용 파트너로 둔 온도처럼 RWA 메타에 속한 코인 중에서 블랙록이 채택하는 코인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죠. 그 덕분에 지난달부터 RWA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다들 이용하고 계시는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된 코인들만 보더라도 다양한 자산을 증권형 토큰 형태로 블록체인에서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폴리메시는 증권 토큰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여러 금융기관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조명된 덕분인지 블랙록이 RWA 분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공유되고 있던 지난달 20일부터 상승하더니 20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BTC 마켓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레이븐 코인은 토큰 발행을 위해 자산 발행과 전송 기능이 추가된 RWA 블록체인이라는 특징과 2018년에 출시된 이래 현재까지 수만 개의 자산 토큰을 발행한 원조 RWA 메타 코인이라는 점이
투자자 사이에서 주목받은 덕분인지 블랙록 관련 기사가 공유되고 있던 지난달 단 5일 만에 12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코인들 말고도 RWA 메타에 강세를 주던 코인은 더 많은데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RWA 사업을 진행 중인 만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지난달 21일 당시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한 소식이 공유되면서 강세가 지속되었고, 덕분에 최근 저점으로부터 6000%에 달하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설명한 온도와 협력 관계에 있는 코인들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온도와 함께 미국의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Y를 자체 플랫폼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멘틀은 업비트가 원화 상장을 공지한 지난달 27일 오후부터 12분 만에 가격이 40% 오르면서 많은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업비트가 RWA 관련 코인을 추가로 상장하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RWA 코인들이 급등했다고 해서 이제 RWA 코인으로 수익을 볼 기회가 다 지나갔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RWA 메타의 강세는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애초에 RWA 코인들의 강세를 불러온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것이 아직 한 달도 안 됐고, 다른 금융사도 아직 RWA 분야에서는 테스트 단계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RWA 관련 시장에 유입될 자본은 한참 남았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코인 시장의 최대의 호재 중 하나인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반감기는 채굴 보상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코인의 공급량이 반으로 감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반감기와 가격 차트를 나타낸 자료를 보시면 반감기가 지난 뒤에 비트코인이 1년 이상 신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초강세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아시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가상화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으며 홍콩을 중국의 가상자산 거래의 창구 역할로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서 중국의 거대한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RWA 시장에 기관 자본이 아직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았고,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영향으로 코인 시장이 역사적인 상승을 경험하기 직전이고, 중국 자본까지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이 RWA 메타에서 어떤 코인이 유망한지 제대로 알아볼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린 여러 코인들을 제외하고 어떤 코인들이 RWA 메타에 포함될까요? 일단 리플이 현재 홍콩 정부와 협력해서 부동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고, 이번 달에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알린 뒤로 리플 가격이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토큰화한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리플의 RWA 진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해서 RWA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토큰을 전송하다가 실수하거나 해킹으로 분실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정해진 대상만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토큰을 거래할 때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서로 다른 블록체인으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로스 체인의 역할이 RWA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된 엑셀라가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마침 얼마 전에 리플과 엑셀라가 파트너십을 맺고 RWA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 모건도 엑셀라를 채택해서 함께 RWA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니, RWA 메타가 급등할 때 리플하고 엑셀라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력한 상승이 발생하리라 기대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코인들 외에 중국과 RWA라는 두 키워드를 담고 있고 앞으로 급등할 잠재력이 큰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에 이 코인은 중국의 1인자이면서 사실상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을 말 한마디로 결정지을 수 있는 시진핑 주석이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는 데다
앞서 RW 펀드를 출시해서 RW 메타에 강세를 불러왔다고 말씀드린 블랙록하고도 접점을 지닐 수 있다 보니까 향후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중국과 RW 두 메타의 대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후보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두 번째 코인은 이미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암호화폐 업계 최고 부자인 자오창펑이 설립한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와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중국계 대형 코인 거래소인 후오비가 해당 코인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이 코인에 투자한 기관 중에는 우리나라의 대형 투자 기관인 해시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시드가 투자한 코인들은 업비트에 상장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코인도 향후 업비트에 상장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인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고 데이터 토큰화 관련 코인으로 데이터나 정보 같은 IP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챗 GPT하고 유사한 인공지능이 적용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해당 플랫폼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할 만큼 인기가 있어서 이 코인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많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코인이 인공지능 메타에 영향을 받아서 급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특히 해당 코인에 어떤 투자기관이 수십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기관에서 투자한 코인들 중에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는 코인이 많다 보니까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한 곳이고, 그만큼 해당 코인의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홍콩하고 RWA 메타에다 인공지능 메타에도 포함되는 이 코인에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럼 지금 바로 이 코인들의 정체를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주시는 관심만으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정보를 찾은 다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알려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고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과 코인 투자는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인지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우 네트워크의 자체 토큰인 우코인인데요. 우코인은 암호화폐 유동성 제공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웹3 기반의 탈중앙 금융 플랫폼인 오픈 트레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토큰화된 국제 상품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픈 트레이드의 토큰 상품은 테더 다음으로 규모가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RWA 메타의 대표 코인이자 미국의 국채나 주식을 토큰화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인 온도가 며칠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출시한 RWA 펀드 비드를 즉시 USDC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여 화제로 떠오른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블랙록이 만약 아시아 지역에서 RWA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미 USDC와 국채 토큰을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우코인과 오픈 트레이드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우코인이 블랙록하고 접점을 지닐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코인에 투자한 기관 중에는 펜부시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펜부시 캐피탈은 중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블록체인 전문 투자 기업으로 중국 최초의 자산 운용사인 보세라 캐피탈 창립자이면서 중국 최대의 차량 부품 제조사인 완샹그룹의 부회장인 샤오펑이 펜부시 캐피탈의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보세라 캐피탈은 홍콩 정부로부터 비트코인 ETF를 승인받은 중국의 자산 운용사 중 한 곳이고, 완샹그룹은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 기업으로 유명하죠. 한마디로 홍콩 비트코인 ETF 이슈의 핵심인 보세라 캐피탈을 창립했고, 시진핑 주석이 지원하고 있는 완샹그룹의 부회장인 인물이 공동 설립한 투자회사에서 우코인에 투자했다는 것이므로 우코인이 시진핑의 지지와 중국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펜부시 캐피탈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펜부시 캐피탈에 투자를 받은 우코인이 비탈릭 부테린의 관심도 받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대규모 자산운용사인 해시키 캐피탈도 우코인에 투자했는데요. 해시키 캐피탈은 홍콩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거래소인
해시키 익스체인지와 동일한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시키 캐피탈이 투자한 우코인이 해시키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홍콩에서 거래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 배후로 중국 정부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었으니 향후에 중국 정부가 코인 거래를 허용하게 된다면 홍콩에서 거래를 승인한 코인들부터 먼저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때 홍콩이 거래를 허용할 코인들 중에는 우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우코인이 중국과 홍콩 메타를 주도하는 위치에 오를 만큼 강세를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탈중앙 금융 플랫폼 오아시스 네트워크의 자체 토큰인 로즈인데요. 로즈는 암호화폐 중에 최초로 무형의 데이터를 토큰화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RW의 메타가 조명될 때 로즈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더해서 로즈는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블록체인 지원 네트워크인 BSN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로즈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투자자들이 중국 메타에 관심을 가질수록 로즈와 중국 정부 사이에 접점이 드러나면서 투자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실질적인 수장인 중국계 글로벌 거래소 후오비도 로즈에 초기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48조 원의 자본을 운영하고 있는 초대형 벤처 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치도 로즈에 투자했는데, 앤드리슨 호로위치는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하고 최근 저점 대비 1700% 급등하면서 화제로 떠오른 솔라나와 현재 인공지능 메타를 주도하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처럼 암호화폐 생태계의 핵심 기관이나 프로젝트를 초기 단계부터 투자한 기관으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지닌 앤드리슨 호로위치가 로즈에 투자했다는 것은 그만큼 로즈의 성장성이 뛰어나다는 의미겠죠. 또한 3,600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투자 기업 해시드가 로즈에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해시드가 투자한 코인들 중에는 우리나라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로즈가 업비트에 상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대망의 이 코인은 개인정보나 검색 기록처럼 웹상의 데이터를 토큰화해서 필요한 개인이나 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등장한 로즈처럼 데이터 토큰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은 홍콩에 본사가 있으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관련 RWA 코인으로 분류할 수 있죠. 더해서 이 코인은 챗 GPT하고 유사한 인공지능이 적용된 이메일 메신저 플랫폼인 메일타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메일타임은 구글 앱스토어 기준으로 다운로드 횟수가 500만 회를 넘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메일타임에 기반이 된 이 코인에 대한 인지도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적용된 플랫폼이니 앞으로 인공지능 메타가 떠오를 때 이 코인에도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코인에 투자한 기관 중에 DWF랩스라는 곳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DWF랩스는 웹3 기반의 대형 투자 회사이고 투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단기 급등한 사례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어서 여러 투자자들이 DWF랩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따라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영상의 주제인 RWA 메타하고 관련해서 DWF랩스가 토큰파이와 클리어풀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토큰파이는 세계적인 부자이자 도지코인의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애완견인 플로키의 이름을 모티브로 탄생한 플로키의 개발진이 만든 자산 토큰화 플랫폼 토큰이며, 클리어풀은 실물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기능을 지닌 탈중앙 금융 플랫폼이죠. 그리고 DWF랩스가 투자한다고 밝힌 뒤로 토큰파이는 하루 만에 80% 급등했으며, 클리어풀은 DWF랩스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고 3일 만에 1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DWF랩스가 높은 확률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에 투자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니, DWF랩스에서 수십억을 투자한 데다 지금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홍콩과 RWA 메타에 연계되어 있고 인공지능 메타까지 포함한 이 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리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코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무료로 공개하는 코인들을 무단으로 배포한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인 010-7627-95
1543으로 홍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직접 해당 코인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RWA와 중국과 AI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가 시작된다면 그 어떤 코인보다도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받는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공포에 매수하란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모두 이 코인으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